안녕하세요. 역사 속 그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조실록에 그녀의 책봉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면 그녀는 세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보훈군으로 운신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세조의 딸이 집을 나간 시기는 세조가 단종을 상황으로 밀어내고 왕위를 차지한 1455년 윤유월 11일 직전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때 세조의 사라진 딸은 몇 살이나 되었을까? 세조의 딸이 2명이라면 한 명은 이때 세조와 갈등을 일으켜 보훈군으로 운신한 딸이고 다른 한 명은 의숙공주이다. 의숙공주는 1441년에 태어났으므로 1455년 당시 15살이다. 의숙공주의 이름은 세선인데 1455년 당시 이미 정인지의 아들 정연조와 결혼한 상태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자 한 달 뒤인 7월에 공주로 책봉되었다. 그리고 동생이라면 14살 아래여야 한다. 14살이라면 아버지와 갈등을 일으키기엔 너무 어린 나이다. 따라서 그녀는 의숙공주의 언니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녀가 의숙공주의 언니라면 당시 그녀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할머니 소연왕후가 죽었을 때 그녀는 어리다고 표현되어 있으므로 의경세자가 오빠임을 알 수 있다. 의경세자는 1438년생이었다. 그녀의 동생 의숙공주는 1441년생이었다. 따라서 그녀는 1439년 또는 1440년에 태어났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녀는 1455년에 기껏해야 16살 또는 17살이었다는 뜻이다. 17살이라면 당시로선 이미 결혼했을 나이다. 의숙공주가 15살에 결혼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결혼한 딸이 아버지와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은 친정에 와서 살고 있었다는 의미였다. 그러면 결혼한 딸이 친정아버지와 갈등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있었을까? 당시 풍습으로는 결혼한 딸이 몇 년 동안 친정에 사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 따라서 이는 성립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미 시집간 딸이 집을 나가 은신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만약 이 사실이 맞는다면 그녀는 시집을 간 뒤 일찍 남편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역시 당시로선 흔한 일이었다. 즉 세조의 큰딸은 시집을 간 뒤 남편을 잃고 친정에서 지내던 중 아버지가 사촌오빠 단종을 내쫓고 왕위를 탐탈하자 이에 분개하며 아버지를 비판했고 세조는 그 딸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다. 또 그런 상황에서 정의왕후가 딸을 빼돌려 운신시키고 세조에게는 죽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보훈군에서 그녀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에 대해 금괴필담에 따르면 그들은 보훈군에 이르러 지쳐서 산속의 길가에 널브러져 있다가 한 남자의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그 남자와 결혼하여 살게 된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산속에 숨어든 김종서의 손자였다. 김종서가 누구인가? 개의정난 때 세조에게 죽은 인물이 아닌가? 세조는 김종서를 죽인 이후 그 자식들도 모두 죽였다. 그 자손 중에 16살 이상의 남자는 모두 죽였다. 여자와 15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살려줬다. 그것도 그냥 살려준 것이 아니라 모두 노비로 만들어버렸다. 김종서의 손자는 그런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도주하여 산속에 숨어 사는 처지였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세조의 딸과 만나 부부가 되었으니 그야말로 로미오와 줄리엣이 따로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부부로 살았다. 그런 내용을 금괴필담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그렇게 1년 정도 사는 동안 사내는 공주와 사랑하게 되어 혼인까지 했다.
그제야 비로소 사내는 공주가 피난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 하지만 공주는 울면서 대답하지 못했다. 이에 유모가 대신 그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얘기를 듣자 사내도 슬피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절제 김종서의 손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와 함께 화를 당하던 날 온 집안 식구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고 나만 혼자 그 화를 피해 여기까지 도망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공주는 어렸을 땐데 어찌 그런 의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소.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 정이 깊어졌다. 이렇듯 온수자손 간의 러브스토리는 완성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세조와 그들 부부의 극적인 만남이 남아있었다. 세조는 말년에 피부병에 시달렸고 이를 고치기 위해 전국 사찰을 돌며 불공을 들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속리산 법주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사라졌던 자신의 딸과 만나게 되었다. 금계필담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세조는 말년에 방방곡곡 사찰을 두루 돌아다니며 부처에게 지난날 자신의 행동을 참여하는 기원을 올렸다. 그러다 손유산에 가던 중 마침 공주가 사는 고을에 지나가게 되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길가에 있었는데 세조가 아이의 용모를 보니 자신과 꼭 닮은 것이었다. 이상하게 여긴 세조가 수레를 세우고 그 아이를 오라고 불렀다. 그런데 순간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궁금해진 세조가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물었다. 이 여인의 울음소리는 무엇인가? 그러자 어린아이가 말했다. 우리 어머니가 우는 소리입니다. 세조는 곧 주위의 신하들을 물린 뒤 아이와 함께 걸어서 그 집 사리문을 닫아놨다. 그러자 어느 여인이 땅에 엎드리더니 통곡하기 시작했다. 놀란 세조가 물었다. 너는 누구냐? 공주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아버님, 저입니다. 이 못난 딸을 지난날 아버지께 책망을 듣다 어머님의 분부로 유모와 함께 나와 멀리 몸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 여기에 도착하여 죽지 못하고 이렇게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조는 공주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내가 일찍 요존한 줄만 알았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있는 줄 까맣게 몰랐다. 근데 내 남편은 어디에 있느냐? 이에 공주가 대답했다. 그는 죽은 영의정 김종서의 손자입니다. 그 역시 화를 피해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우연히 길가에서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행차가 이곳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피해서 지금 집에 없습니다. 그 얘기에 세조는 탄식하며 말했다. 김종서한테 무슨 죄가 있겠느냐? 내일은 꼭 오라고 해라. 가마와 말을 보낼 테니 나와 함께 한성 대궐내에 돌아가자꾸나. 아울러 내 남편에게도 벼슬을 내리겠다. 이렇듯 부녀는 극적인 상봉을 했고 그동안 숨어 살던 부부는 드디어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당연히 그들 부부는 신분을 회복하고 공주와 부마로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 설화의 끝맺음이지만 이 이야기는 결말이 좀 달랐다. 이튿날 세조가 승지를 보내 공주의 가족을 데려오게 하였지만 그때 이미 공주는 남편과 자식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다. 부마와 공주의 신분을 택하기보다는 가족끼리 단란하게 사는 편을 택한 것이다. 이후 세조는 사람을 풀어 백방으로 그들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서유용은 이 이야기를 박숭이라는 인물에게 전해드렸다고 한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여 조정에 올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고정 때 승지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그 이야기는 신빙성이 있을 만한 근거가 빈약하오.
이렇게 해서 결국 서유영의 이야기는 왕실에 전달하지 못했고 단지 금계 필담에만 실려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